네, 안녕하세요. 파미셀을 제가 저저번 주에 봤었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진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어, 뭐 경기적 이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로 힘들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지금 파미셀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상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파미셀은 급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시즌에서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게 뭐 많이 매수해서 못 간다가 아니라 많이 매수를 해서 이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면 돼요. 이 주가라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사서 저가에 사고 누가 빨리 매도해서 익절을 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주식은.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팔까요? 아니 살까요? 더 매수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뭐 만 원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있었던 종목이 2만 원에 3만 원가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이걸 사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는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가에서 사고 싶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아서 사는 거지 높으면 높을수록 팔기 바빠요. 그러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식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산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죠, 부담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할 때랑 500만 원을 투자할 때랑 별거 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이나 500이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10억에서 50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10억 투자하는 자리를 저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든 위에서든 단타를 빨리 이렇게 대응한다. 사실 10억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위에서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겠다.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500만 원을 위에서 매수한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런 데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예, 그런 위치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주가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이게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살짝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료 소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얘기가 약간 달라요. 일시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비싸면 또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면 못 간다. 이 내용은 어떤 종목이건 뭐 어떤 상황이든 그거는 그렇게 꼭 확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좀 시간에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외인이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를 한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외인이 매수를 한 이 자리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과연? 자, 이때는 빠지더라도 매수를 해야죠. 빠지더라도. 왜? 물론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차라리 기다리겠다. 근데 매수를 여기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니까 제 영상이 정답이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외인이 또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이유가 있네 라는 것만 아셔도 자, 오해가 또 없어야 되는 게 뭐냐,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보단 분명히 좋잖아요. 흐름도 좋고 위치도 좋다.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더라도 여기보단 낫다는 얘기죠. 이런 데보단. 아, 물론 여기는 지금 지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관없지만 여기 이런 자리죠. 저항받고 있는, 밀리고 저항받는 이런 데보단 여기가 낫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눌림목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림목에 대한 부분만 아셔도 이게 10몇 프로예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물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간 몇 시간 짧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 정도의 월급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조금만 기다려보고 확인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그런 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단순하게 계좌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빠졌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버텨서 수익을 챙기지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전체적인 부분 월봉, 주봉, 일봉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음봉이 커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지는 않다. 지금 여기서 5선이 보이시죠? 까맣게 5선도 보이지만 제가 설정해드린 밑에 라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되냐. 물론 저는 제가 설정한 라인,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설정한 라인을 가지고 손절과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평선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평선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나는 여기는 손절해야, 그러니까 내가 손절하고 올라가더라도 손절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손절도 안 되고 그냥 또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거기가 있다. 그러면 부분이라도 대응하신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뭐 지켜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자, 이러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데 뭐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글로 메모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기억을 나중에 못할 것 같아서 자, 29일 날 제가 기준을 잡자, 대응하자 이렇게 좀 메모 좀 해볼게요. 이때 가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빠진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빠지더라도요 이 내용은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 밑에까지 기다리느냐. 자, 그리고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라인, 자, 여기 이렇게 밀리고 이제 저항이 생긴 자리잖아요. 이제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와야죠. 나오겠죠가 아니라 나와야죠. 지금 이 18,500, 18,850원에 대한 오늘 딱 종가상에 딱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파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 이 추세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5선도 저항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캔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패턴으로 뭐 분석한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 기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코로나는 그냥 파미셀이야. 이 단순한 아무 위치에서나 매수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아는 분들, 그러니까 기술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을 해본 분들은 그런 패턴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꼭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물론 나중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이 자리가 낫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가더라도 여기에서 잡아서 기다렸다 5만 원. 뭐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고점에 대한 눌림 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 그러면 파미세 급등 아무 데서나 사죠. 아무 데서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판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주식이 있어서 기본이고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 내용, 자, 이거 차트 설정이 아마 돼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면 당연히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 저는 제가 보는 분석 내용이다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다 아는, 다 아시는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 캔들 모양 이쁘죠. 근데 다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위치, 빠지느냐, 그러니까 깨고 내려오느냐, 돌파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지켜봐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뚫으면 뭐 가는 거지, 뭐 뚫으면 살짝 밀리겠지, 그게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밀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 손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 손절이에요. 저는 이미 손절이고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올라와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낫지 않냐? 그건 지난 얘기입니다.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위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쭉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이평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이평선 매매를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뭐 그땐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 자, 분봉에서 좋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렇게 쑥 뺐다가 밀어요. 이건 당연히 익절이죠, 익절. 이 어제 매수, 그러니까 금요일 매수한 익절, 단타 물량이 상당합니다. 요즘은 모든 종목이. 이 단타에 대한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이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은. 그래서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저항이 많다.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이 많기 때문에 매수할 거면 아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아니면 저항을 돌파한 위에서.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이런 자리는 아니다. 여기 어중된 자리는 아니고 올라온다든지 아예 그냥 지금 한다든지 매수하실 거면요.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올려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